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역사 교과서를 가져갔습니다만 미화하고 찬양하려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전희경 사무총장님께서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셨습니다. 제 자료에 보시면은 교과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과서 한 권, 역사 교과서 한 권 바꾸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냐. 그러면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쪽 두 쪽에 대해서 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홀대당하고 지금까지 어떤 아주 야박한 평가 속에 있던 대한민국의 역사, 긍정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지금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떤 공을 깎아내리는 그런 이제 기술, 그리고 그것을 상세하게 또 그 보완해주는 선생님, 이런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교실 밖을 벗어나면 서점가에 한번 베스트셀러 서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에 대해서 정말 음해하는 내용의 서적들이 전부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으로 서가에 꽂혀 있습니다. 극장은 어떻습니까? 연일 대한민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비틀고 그것을 왜 이런 영화가 나오는가 하면 영화 예술이라는 것의 다양성, 창작의 자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꼰대 같은 소리로 지적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되받아침이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애국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된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국가적 불행 이전에 개인의 불행이고 그런 학생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길러내는 부모의 불행이고 가정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만 우리 학생들이 진취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건전한 근로자,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시민, 그리고 또는 기업가로 성장해서 여러 사람들을 정말 내가 먹여 살리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학생들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정부가 혹은 특정 정치 세력이 미화하고 찬양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행위이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이런 그 본질을 알리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문제는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합니다. 알량하게 교과서에 기술해 놓은 표현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번영, 민주화에 달성한 그런 기적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탄생한 것, 우리가 개인도 생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년 축하해주고 기리는 것이 생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생일을 없애고 탄생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이런 교과서로 출발한 데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북한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교과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포, 그것도 남북한 인구 비례를 통해서 선거에 의해서 탄생된 그런
공화국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위대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편향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주체 사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라 라고 했더니 검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비판은 한 줄 실어놓고 북한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인간 중심 세계관이다, 사람 중심이다, 주체다, 자율이다 이런 미화된 것을 상세하게 열거해 놓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비판 한 줄을 기억하겠습니까? 들어보니 그럼직하네 라고 주체 사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말이 그들의 의도를 매도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입니다.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민주화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런 민주화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암울한 면,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산업화 과정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업화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착취했다, 도시 빈민이 늘었다, 인간 소외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농촌에서 그야말로 아사 직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경제 거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룩한 위대한 경제인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도 경제 거인의 자리에 한번 올라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일들은 지금 기존 역사학계에 공고한 담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드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요, 교실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요, 검정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분들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쓰겠다는 것을 학자의 이름으로,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벽을 바로 봐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시민의식의 발로도 아니고 학자적 양심의 발로도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그나마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서술 태도를 보인 교학사 교과서가 그토록 어마어마한 반대와 집중 린치를 당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단 하나의 그런 목소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목격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쓰는 일을 늦출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준비한 자료의 내용들을 몇 개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10쪽입니다. 자, 거기 보면 좌편향됐다라고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천재교육의 사례가 나옵니다. 천재교육 309쪽. 이게 실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페이지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 이렇게 해놓고 4.3 사건의 이제 계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미 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 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4.3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4.3 사건을 촉발시킨 계기가 제주도에 있던 그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 세력들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일으킨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에 대한 방해 활동이라는 그 역사적 진실, 그 토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공권력 집행은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다라고 일거에 매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이라고 가르치는 두산동화의 사례입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다.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이에 찬성하였고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좌익은 단독정부 수립 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통일 문제를 협의할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때문에 결국에 이 좌익 혹은 좌우 합작 노선의 통일 시도가 빨리 무산되고야 말았다라는 식의 기술입니다. 왜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했을까요? 어떤 식의 통일이라도 좋다, 공산주의로의 통일이어도 좋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기 위한 정부 수립이면서 실제로 스탈린이 이미 북한에 대해서 단독정부를 수립하라, 북한의 정부를 수립하라는 지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먼저 수립한 것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에게, 대한민국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은 이승만의 사례가 비상교육에 나옵니다. 반민특위 활동을 억압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친일이라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올가매고 있는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친일이라는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의 현재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이 성립할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가져왔던 이 프레임, 낙인 찍기가 바로 친일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친일의 낙인 찍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한계와 구국의 결단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소개되고 이런 면과 저런 면을 다양하게 보면서 그분들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지력이 커나가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선악의 논리로 이분들의 시대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교과서입니까? 자, 네 번째는 북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농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것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지만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치켜세우면서 대한민국의 농지개혁,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 사례는 소련과 중국의 전쟁 개입은 지원으로 미화하고 유엔군 참전은 국제전 확대를 한 원흉으로 미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소련의 원조는 선으로 미국의 원조는 악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미래엔 사례인데요. 참고로 미래엔은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쭉 넘어가면 북한의 노동신문도 그대로 실어주고 천리마 운동도 찬양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정말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과 남한을 동일시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재벌, 정경유착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과서로는 학생들이 역사인식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 전쟁입니다. 그동안 민주화 세력들이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반민주 세력으로 낙인 찍고 친일을 미화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고 독재를 옹호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숨죽이고 오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것을 바로잡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당당해져야 하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